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원전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방전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조방 대비해서 전력 관련주들은 좀 덜 간 부분도 좀 있긴 했죠. 그중에서 가장 확실한 전력원으로 원전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어제 이제 국내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 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부분 호재가 될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3월에 이제 체코 본계약 일정을 앞두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임대랑 관련해서 취소한다, 다양한 좀 이야기가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같이 주가 추이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양광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생각보다 태양광이 굉장히 잘 갔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태양광 모듈에 대한 가격을 춘절 이후에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더불어서 인도에서는 10억 달러 보조금 추진, 정부에서는 이제 REC 폐지 추진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태양광주들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우크라 재건이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28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우크라 광물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인 기대감이 같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주도주가 좀 쉬어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우크라 재건이나 이런 종목들, 작은 테마들 위주로 시세가 좀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테마 중에서 어떤 쪽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원전주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수급들 같이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락폭이 한 1%대, 1%대 선에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영향도에 대비해서는 원전 섹터가 오늘 하락폭은 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제 고준희 방패장에 관련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에 좀 통과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뭐였냐면 노후화된 이 원전이 가동 시설이 계속해서 좀 새로운 어떤 연구 시설들을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포화 상태에 좀 이르게 됩니다. 2030년까지 이 부분을 특별법을 좀 마련해서 2050년까지 중간 시설, 그리고 2060년까지 연구 폐기 시설을 좀 운영한다는 이 계획안인데, 이 부분이 좀 통과가 됐다는 것은 가동 중단에 놓여졌던 원전 부분이 오히려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됐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이 한 9년 만에 좀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탈원전 기조,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어떤 정책의 어떤 우려감들을 좀 작용을 했었고, 이 부분이 현 정부에서 친원전 정책으로 좀 이어졌지만 신규 원전에 관련된 건설 기수가 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방패장에 관련된 어떤 계획안들 계속해서 좀 더 지연됐던 부분들이 해소가 됐다는 데 가장 큰 좀 의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11차 전력수급 기본안이 이제 국회 상임위를 좀 통과했습니다. 사실상 좀 확정이 좀 된 것인데, 기존 계획안이 대형 원전이 4기, 소형 모듈 원전 SMR이 2기였는데 이 부분을 대폭 좀 축소한 것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대형 원전 2기,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이 1기가 확정된 부분, 다음 달에 이제 부지에 관련된 선정이라든가 입찰 공고가 좀 진행된다는 부분들이 본격화된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충분히 좀 될 수 있겠고, 전반적인 어떤 규모가 좀 축소됐던 것들이 최근에 노이즈가 좀 일부는 됐지만, 크게 보면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친원전 정책 기조로 전환됐다는 점, 그리고 대형 원전을 국내에서 다시 신규로 좀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부분들이고, 향후에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형 전력 수급에 관련된 시장의 화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런 계획안들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우리가 좀 예정되고 있는 24조 원 규모죠. 체코의 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일정 노이즈가 좀 없다면 본계약 체결이 좀 유력한 상황이지만, 아직 이 부분에 관련된 미묘한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본계약 체결이 확정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태블린 원전에 추가 2기에 관련된 어떤 우선 협상권을 빌미로 해서 가시성 있는 어떤 수주 성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기조들을 좀 감안했을 때 국내의 어떤 수주 모멘텀, 그리고 해외 수주의 확장성들을 좀 고려해 보면 충분히 원전의 경우에는 저는 올해 주도주로서의 관련된 수급은 이견이 없겠다라고 좀 표현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좀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와 체코의 경우에도 원전 수주에 관련된 노력들이 좀 이어지고 있죠. 이 부분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도 해결됐고, 미국과 동맹 체계에서에 대한 같은 동조로 좀 수주를 좀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오늘 같은 쉬어가는 구간에 저는 충분히 좀 이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사실 워낙 그 조방전 묶어서 다들 좋은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종목을 고르는 기준도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상 작년 대비해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성장폭이 얼마나 둔화됐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걸 좀 기준으로 삼아서 종목을 선별해 보는 건 네. 어떨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원전의 기대감들이 부각될 땐 중소형주가 움직여집니다. 특히나 우리가 원전 주기기가 아니라 원전의 보조기기 업체들이 주가 상승폭이 좀 큰데 이 부분은 단순한 기대감만 부각됐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가능하겠지만 수주가 확정되고 나서는 매도 전략이 맞아요. 냉정하게. 그렇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중장기 관점에 대한 이 투자 포트를 배수하에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저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같은 특화된 종목들, 특히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의 부분에서 특히나 SMR 부분에서 올해 성과가 좀 기대될 수 있는 요인들 좀 감안해 보면 전 기회의 요인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겠고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국내외에서는 뭐 원전 설계에 뭐 거의 뭐 독보적인 지위를 좀 갖고 있죠. 이 부분은 다른 회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그렇다면은 수주의 연동 성과가 실적이 좀 반영되는 구간에서 가장 큰 수혜주는 한전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우리가 원전 부분은 운영과 설계와 그다음에 시공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설계 부분은 한전기술이 뭐 독보적이니까 이 부분을 좀 제외한다면 뭐 시공은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물산 같은 그런 건설사들 그다음에 주기기는 두산 에너빌리티, 나머지 뭐 운영은 한전산업 같은 그런 기업들이 전반적인 어떤 시장 파일을 다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보조기기라는 뭐 원전 기자재를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부 실적을 좀 나눠간다는 그런 차이를 좀 고려해 봤을 때 카피 위주로는 봤을 때는 뭐 가장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